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참 높은데요. 때문에 촘촘하고 체계적인 어르신 복지와 요양 정책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문용진 한의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남 지역 노인의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르신 복지, 요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가 볼 텐데요.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분들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계시다고요. 네, 2013년도에 한의원을 개원해서 좀 가벼운 질환을 치료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중증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역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의 고령 인구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구 구성에서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이고요. 네.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전남 지역은 23%입니다. 전남 지역은 이미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 목포, 순천, 여수, 나주를 보면 네. 나주, 여수, 목포, 순천 순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목포는 현재 19%이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고령 인구가 높으면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나 복지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할 텐데 요양병원 관련 인프라도 각 지역마다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자체가 시설적으로 인력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시설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활, 투석, 격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횡행했잖아요. 네. 코로나가 극성일 때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음압 격리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인력적으로는 이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 모든 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시기가. 네. 특히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배출이 돼도 수도권으로 다 가시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의료를 하고 싶어도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서 물리치료사가 부족해서 잘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요양병원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가볍게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을 가볍게 치료를 하고요. 중증으로 보면 네. 이제 뇌경색, 뇌출혈, 치매,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 치료를 받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성 질환을 보면 제일 무서운 질환이 이제 뇌출혈, 뇌경색, 이제 치매가 대표적인데요. 네. 다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FAST라고 해서 패스트라고 해서 F는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옵니다. 한쪽이. 그리고 A는 암이라고 해서 네.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 S는 스피치라고 해서 말씀이 어눌해지시고 T는 타임이라 해서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모시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치매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꾸 까먹으세요. 네. 자주 까먹고, 두 번째가 자주 누워 있고 잠을 많이 주무십니다. 네. 세 번째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해요. 헛것이 보인다고 하고, 네 번째가 어떤 말씀을 듣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말씀, 폭언이나 폭행이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손발이 떨리거나 종종걸음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발견하시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제가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말씀드릴 때 네. 제발 혼자 계시지 마라. 혼자 자각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옆에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네. 훨씬 더 많이 자주 보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9월 말이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실 텐데요. 이 명절 연휴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해야 한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 잘 드시는지, 네. 잘 주무시는지, 대소변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말씀이 어눌하지 않으신지, 네. 생활은 잘하고 계시는지 본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샤워나 목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몸에 혹시 멍이 없는지 상처가 없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쳤는지도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본인 말씀만 믿지 마시고 몸을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낙상이 문제입니다. 생활하면서 네. 미끄러지는 것이 문제인데 제일 많이 미끄러지는 곳이 욕실이에요. 네. 그래서 욕실 가기 전에 턱을 좀 보시고 밑에가 너무 미끄럽지 않는지, 요즘에 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붙이셔가지고 부모님들께서 낙상하시는 것을 좀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안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면 물론 어르신분들이 가장 힘들겠지만 이 환자 가족들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곁에서 지켜보시면 어떤 점들을 가장 힘들어 하실까요? 흔히 말해서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다 보면 엄청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나 좀 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또 부담을 느끼는 것이 간병비입니다. 네.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비 부담이 좀 적긴 하지만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가게 되면 간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개인 간병을 써야 되는데 그 간병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간병 비용을 대지를 못하면 네. 도와드리지 못하면 본인이 휴직계를 쓰든지 휴가를 쓰든지 해서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네. 보면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잘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어르신 의료 분야는 간병이나 동보험 서비스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국가적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해서 혼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질병은 없으신지,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에는 더 발전해서 이제 가사 도우미 역할도 좀 해주시고요. 가사적으로 네. 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외출을 했었을 때 외출 도움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역적으로는 노노케어라는 것을 지자체별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포가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합니다. 네. 엄청 많거든요. 초초고령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60세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자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에게 서로에게 윈윈이거든요. 네.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업적인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 좀 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노노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노노케어 말고 이 지역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인지 네. 많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재활이 끝난 환자분들께서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돌아가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네. 거동이 불편하기 전에 집안이 세팅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손잡이도 없고 네. 뭔가에 거치 부축할 데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집을 개조를 해드려요. 이제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은 턱이 있으면 휠체어를 못 타시잖아요. 네. 턱이 있으면 턱을 제거해드리고 휠체어가 어디든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집안에 좀 개조를 해줘요. 네.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제가 달력을 보니까 9월 21일이 치매 예방의 날이더라고요. 네.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만 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노년기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과음과 흡연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하루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즐거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 혼자 생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경색, 뇌출혈, 치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옆에서 알아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같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도 바깥 외부 활동을 하셔가지고 같이 취미 활동, 예고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어제하고 좀 다르지 않는지 옆에서 네. 같이 봐주시는 거거든요. 어제와 같지 않은지 좀 다르지 않은지. 그래서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밖에 안 나가시고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바깥 외부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어울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좀 몸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적인 활동을 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무조건 햇볕은 조금씩 쬐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봤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사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역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어차피 주변에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주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끌고 나간다 하면 굳이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돌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께서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면 더 다치시거든요.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포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듣자니 원장님께서 목포가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목포에서 태어났고요. 초중고도 목포에서 나왔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 때문에 잠깐 떠났다가 네. 12년도에 다시 목포에 내려와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지금도 열심히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이 삼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삶을 잡아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결혼할 때 이제 처갓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결혼식을 할 건가 목포에서 결혼식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죠. 근데 네.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식을 목포에서 하면 네. 개혼은 서울에서 할 테니까 목포에서 결혼식을 하자. 네. 이제 결혼이 끝나고 이제 공중보건의를 이제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전라남도 영광 지났다가 목포에서 무안 이쪽에서 이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고향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를 설득을 했죠. 목포에서 태어난 이상 목포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개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와이프가 동의해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는 어르신 의료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활동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치료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국가하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한 얘가 네.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의학적으로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네. 큰 피해를 받았는데 이제 가해자 측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인데 범죄자가 자기가 그걸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대신 도와드리는데 제가 에피소드는 많지만 이제 그걸 좀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때 좀 보람은 느끼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전 장치가 있구나. 많이 다치셨는데 자기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네. 그런 여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차게 생각했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는 한의사라는 본업을 활용해서 지역 경로당을 찾아 의료 봉사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경로당 의료봉사를 하다 보면 의료봉사라면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한의사로서의 메리트가 장점이 침하고 알코올 손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의대를 진학하기 전에는 지원하고 나서는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 해외 의료봉사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처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경로당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목포 사람이긴 하지만 목포에 이런 곳에도 경로당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외곽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뜻깊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제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가면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고 또 의료봉사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전해주시죠. 제가 목포 태생인데요. 목포에 다시 내려와서 살기 너무 좋은 곳 같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고향에 와가지고 한번 놀러 오라고 하면 처음에는 머뭇거렸다가 지금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목포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0% 가까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목포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지역이 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